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키네락스 대표 윤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산업 특화 인공지능입니다. 최근에 이제 버티컬 AI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오늘 제 발표에서는 일단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왜 우리는 산업 AI, 산업 특화 AI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마키네락스가 실제 제조와 같은 산업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그 역량을 테스트해 본 방식인데요. 한 100여 가지 정도 되는 문제를 인공지능한테 테스트하기 전에 사람한테 먼저 테스트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확인하고 똑같은 테스트를 인공지능한테 시켜보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쉬운 문제는 한 1, 2초 안에 풀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사람한테 일주일 또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옛날 2018년 인공지능 모델부터 가장 최신의 모델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시켜본 다음에 과연 인공지능의 역량은 사람이 문제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를 본 것이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매 7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현재 성능보다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빠른 속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매 7개월마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2배씩 좋아진다면 3년 뒤가 되면 사람으로 따지면 한 달 정도의 어떤 지적 노동이 필요한 작업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5년 뒤가 되면요, 한 달 정도를 뛰어넘죠.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들을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지능이죠. 어떤 추론이나 추론할 수 있는 역량들, 그런 역량인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이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이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아마 에이전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I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특정 태스크를 실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빅테크의 리더들은 이러한 AI 에이전트의 파급력을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가 컴퓨팅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까지 혁신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밌는 사실은 이미 30년 전에 빌 게이츠가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에이전트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빌 게이츠가 에이전트를 언급했던 부분만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사람을 대하듯 이런저런 형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비서를 보내서 재고를 살피는 것과도 같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마치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필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당신의 활동을 기억하기 때문에 당신을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에이전트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라는 것을 이미 내놨죠. 그리고 그 어떤 키트를 활용한 제품이 바로 이 길라잡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미국에서는 클리피라고 알려져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어시스턴트입니다. 하지만 아마 이 길라잡이를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던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저도 이 길라잡이를 어떻게 하면 끌까를 고민했지 실제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이제 30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는 AI 에이전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다음에 2가지 이유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지 추론 능력에 있어서 변곡점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인지 추론 능력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IQ로 따지면 IQ가 2, 30이면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들은 사람의 평균이 100인데요. 이미 100을 넘어서서 IQ 분포에서의 최상단을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모달 기술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킨다라고 해서 대화만으로 일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사진을 이해해야 될 수도 있고 이미지나 오디오를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멀티모달 기술들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진을 이해하고 추론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대답해 줄 수 있게 됐죠. 작년만 해도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화두가 됐었습니다.
근데 얼마지 않아 최근에는 또 다 에이전트를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또 에이전틱 AI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에이전틱 AI와 AI 에이전트는 뭐가 다를까? 네. 제가 가져온 이 자료의 하단부에 있는 그 논문을 보면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의 차이를 수십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활용해서 목표 지향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에이전틱 AI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이제 협업을 할 수 있고요. 협업을 통해서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서비스 센터에 많은 그 상담사들이 AI 에이전트로 많이 대체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실에서도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선도 기업들은 과연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네, 뭐 실리콘밸리의 테크 자이언트들이 자기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한다라고 절대 공개하지 않죠.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최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픈 AI에서 샘 알트만이 트릴리언 토큰 클럽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오픈 AI의 API를 수천억 번 이상 쓴 사람들을 이제 1 트릴리언, 100 빌리언, 10 빌리언 만큼 쓴 사람들의 이름을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오픈 AI가 제공하는 챗GPT API를 많이 사용한다라고만 그냥 바라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뒤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1조 토큰, 1 트릴리언 토큰은 약 12억 건의 업무 요청이고요. 25만 시간의 대화로 따지면 약 25만 시간의 대화의 분량입니다. 제가 실제로 여기에 언급됐던 트릴리언 토큰 클럽에 있는 30개 회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회사에 속하는지를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금융부터 테크, 인프라, 클라우드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오픈 AI의 API, 챗GPT API를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챗GPT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죠. 절대 1조 토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이미 AI를 시스템 상에서 API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가 호출을 해야지만 이 정도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23만 시간에 걸리는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테크 리딩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ERP나 CRM, SCM 등과 같은 핵심 업무 시스템과 고객 서비스 시스템에 AI를 굉장히 빠르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영역, 버티컬 AI죠. 법 영역이나 아니면 의료 영역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런 API를 활용해서 버티컬 AI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조업도 그렇고 국방, 다양한 산업에서 AI의 적용은 여전히 굉장히 더디고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은 스탠포드 한 4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스탠포드 4학년 학생이 만약에 울산 공장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당연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산업의 전문가라 함은 그 산업에서 십수년의 세월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전문가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비의 센서 데이터들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설비와 관련된 매뉴얼들을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비와 도구들을 실제 만져보면서 숙련도를 높이죠. 그리고 현장의 경험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범용 인공지능, 스탠포드 4학년 학부생 졸업생인 것이죠. 조금 단편적인 예인데 제가 챗GPT한테 제조업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필요한 질문이 이런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질문은 오히려 이런 겁니다. 코이런트사에서 만든 레이저 제품의 어떤 센서 값이 갑자기 폭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AI는 참,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고 일단 신의 성실을 다해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맨 아래 보면 어떤 대답이 있냐면요. 코헤런트사의 기술지원팀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시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챗GPT는 한 번도 이 코헤런트사의 어떤 제품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 값의 의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A 공장이냐 B 공장이냐 C 공장이냐, 같은 A 공장이라고 해도 A라고 하는 레시피로 돌아갔느냐 B라고 하는 레시피로 돌아갔냐에 따라 센서 값의 의미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도메인을 경험해보지 않은 AI한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결을 해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어려움은 이제 범용 인공지능의 한계가 되게 명확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요구하는 AI의 성능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AI보다 훨씬 더 높고 그 정밀도가 더 높습니다. 아마 여기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SNS에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높은 정확도나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이상하게 행동해도 이러한 콘텐츠들이 활용되고 확산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케팅이나 디자인 같은 작업에도 이런 AI 활용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반면에 제조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AI를 통해서 그린 생성한 타이어 디자인 패턴과 실제 타이어 디자인 회사에서 생성하고 있는 타이어 디자인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와 같은 비전문가들이 보기에 왼쪽의 타이어 디자인은 굉장히 잘 그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타이어 설계 디자이너들이 왼쪽과 같은 그림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활용을 못할 겁니다. 실제 타이어 패턴은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저기에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 전문 지식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메인 전문 지식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전틱 다큐멘트 파싱이라고 해서 어떤 주문서를 해석하는 AI들이 굉장히 빠르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문서, 이런 다큐멘트죠. 어떤 문서들을. 이런 문서를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제조기업들이 활용하는 주문서를 보면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도면들을 내포하고 있고요. 이러한 도면을 사람처럼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에서 어떤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범용 인공지능의 한계와 그리고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입니다. 마키나락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산업특화 AI 기업이고요. 저희는 현재 한 120명 정도의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약 75%가 기술 AI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CB인사이트라고 하는 글로벌 조사기관이 선정한 세계 100대 AI 기업 중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기업은 현재까지 지난 10년간 단 7개 기업뿐입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를 비롯해서 국내 선도 제조 기업들 그리고 IT 기업들로부터 현재까지 약 500억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마키나락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플랫폼을 가지고 범용 인공지능이 아닌 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고성능의 버티컬 AI를 빠르게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은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플랫폼과 AI 산업에 특화된 AI 전문 기술로 현장에서 동작하는 고성능 버티컬 AI를 최단 기간에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은 저희는 이제 전주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처리, 그리고 GPU 관리, 사용자 관리부터 인공지능을 실제로 만들고 활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전체 과정이 담겨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 이런 제품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런 제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조 산업 영역의 버티컬 영역에서 빠르게 실제 현장, 그것이 제조 현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피스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동작하는 AI를 굉장히 빠르게 공급하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식품 프랜차이즈 재고 관리 최적화입니다. 이 회사는 수백 개의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가맹점에서 어떤 음식들이 얼마나 팔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재고가 부족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어떤 메뉴별 수요 예측을 통해서 조금 더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재료들을 먼저 발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각각의 매장에서의 어떤 그 수요들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점주들에게 어떤 재료들을 지금 주문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재료를 수급하는 과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AI 기반 IO 리스트 생성 및 설계 자동 검토 시스템입니다. 이 엔지니어링 회사는 기업에게 어떤 그 설계 리스트들을 받아서 생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중에 IO 리스트라는 것을 실제 추출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P&ID 도면에서 한 10,000개에 달하는 IO 리스트를 5명에서 6명의 엔지니어가 수주에 걸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작업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지만 기존의 룰 기반의 방식으로는 절대 추출이 불가능하고요. 도메인에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하나 보면서 10,000개에 달하는 리스트를 추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자동화를 시킬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사에서는 IO 리스트를 추출하는 것을 예전에 6명의 엔지니어에서 3주에 걸려 작업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3명의 엔지니어가 더 짧은 시간 안에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AI 기반으로 도면이나 도서를 검토하는 영역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반도체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장비를 만들 때 한 5,000개 정도의 도면들이 나옵니다. 이 5,000개의 도면을 500명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6개월 동안 검토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저희는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유사 도면을 검색하는 일입니다. 기존에 많은 이런 도면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현재까지 수천에서 수만 장의 도면들을 보유하고 있고, 처음에 어떤 도면을 제작하거나 도면으로부터 견적을 추출할 때 유사 도면들을 찾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의 머리의 어떤 지식에 의존해서, 기억에 의존해서 도면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어떤 디렉토리 구조를 기반으로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도면의 검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마치 사람이 대화하듯이 그런 도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수치가 적힌 도면을 찾아줘라든지, 아니면 어떤 원통형 모양의 부품의 끝에 톱니바퀴가 달린 걸 찾아줘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처음에 도면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할 때 인공지능이 이 도면을 마치 사람처럼 이해해서 다양한 수치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도면의 형태에 대한 그 묘사들을 적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도면을 찾아줘라고 하면 그 요청받은 묘사에 의존해서 굉장히 유사한 도면들을 찾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도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 바로 도면의 차이점들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는 실제 도면의 버전이 바뀌었을 때 어떤 수치들이 바뀌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를 굉장히 빠르게 찾아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진짜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도면들을 받아보면, 여기는 이제 예시 도면이라서 좀 단순한 도면을 활용하고 있지만 훨씬 더 높은 복잡도를 갖고 있고요. 저희도 그 도면의 차이점을 실제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3-4시간 정도 시간이 금방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확도도 높지 않고요.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굉장히 복잡한 도면의 차이점도 단 1분 안에 찾아낼 수 있고, 그 정확도도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도면이 같은 회사가 만든 도면이 아닌 경우에는 의미를 기반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있는 도면은 마키나락스의 사무실을 그리고 있는 도면인데요. 두 개의 다른 업체가 이 도면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 어떤 수치들이 기입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이 도면의 왼쪽에 있는 수치가 이 두 번째 도면의 오른쪽의 수치와 비교돼야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비교를 하지만 기존의 인공지능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은 의미를 기반으로 마치 사람처럼 어떤 영역을 비교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해당 영역의 수치나 어떤 그림들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차이점들을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사례는 SMT 장비의 마운팅 최적화입니다. SMT 장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PCB에 수백 개의 부품을 꽂는 장비인데요. 여기서의 그 SMT 장비의 생산성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배치를 완성하느냐입니다. 현재 이 배치를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배치를 하는 기계의 속도입니다. 기계가 빨리 배치를 하면 당연히 빨리 끝날 거고요. 하지만 이 기계의 속도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부품을 어느 자리에 어떤 순서로 꽂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꽂으면 빨리 다 배치를 할 수 있고요. 똑똑하지 않게 꽂으면 멍청하게 꽂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특히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 PCB에 배치를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했고 실제 기존에 활용됐던 이제 룰 기반 또는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어떤 방식에 의존했던 것보다 7% 더 빠르게 도면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산업특화 인공지능은 이제 설비를 자율로 운전하기도 합니다. 소각로 운전 자율 제어 및 최적화 사례인데요. 소각로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 발전 자원을 얻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이 소각로를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어떤 쓰레기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운전자가 화력을 확인하면서 설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태워서 발전 자원을 얻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유해 물질을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하지만 사람이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멀티태스킹이죠. 하지만 인공지능한테 이런 멀티태스킹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사람한테 멀티태스킹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실제 이 설비를 운전하는 실험들을 했었고 현재는 완전 자율운전을 달성해서 실제 생산 설비에서 적용돼서 현재는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그 과정에서 생산량이 8%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예를 들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핸드폰도 봐야 되고 휴먼 에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공지능은 그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량을 최적화된 형태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생산 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운전 제어 시스템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트러블 슈팅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한 풍력 발전 회사인데요. 풍력 발전기에 어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풍력 발전 회사에서는 전문가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풍력 발전기가 위치한 곳들은 산간 지역 또는 이제 해안가 지역이죠. 인터넷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들인데요. 문제는 이 현장에 파견되는 전문가의 숙련도에 따라서 그 해결 진단하는 내용이나 해결 방식의 효율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사람이 진단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도출하는 걸 유사하게 적용하였고요.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인공지능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과 실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자체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 플로우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매니저 에이전트가 있고 그 밑에 매니저의 어떤 그 매니징을 받는 서브 에이전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서브 에이전트들은 각 자기한테 주어진 태스크에 특화된 에이전트들입니다.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에이전트라고 하는 최종적인 에이전트가 이 에이전트의 결과물을 검사해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자칫 이러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잘못 활용하면 AI의 행동을 전혀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hallucination 때문에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 플로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조업과 같은 어떤 고성능의 고정물이 요구되는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어떤 컨시스턴트한 결과들을 내놓고 헐루시네이션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에이전트들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2017년에 제조 AI 전문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 설비의 이상을 탐지하는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설비의 어떤 운전 최적화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유지 보수 그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버티컬 AI를 활용하여 혁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드릴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조금 어떤 인사이트나 아웃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은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떤 현재 성능에 집중하게 되면 이 빠른 발전을 쉽게 간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장의 어떤 AI 성능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기보다는 AI를 사람의 작업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성능은 7개월마다 2배씩 좋아질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현장의 작업자가 AI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죠. 저희도 지난 이제 7, 8년간 수백 개의 기업을 만나봤는데요. 아무리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도 작업자의 전문가의 방식에 잘 융합되지 않으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절대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작업자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과정에 어떻게 AI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작업 프로세스의 작업자가 실제 도움을 받도록 인공지능의 활용 방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을 그럼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부터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실제로 저희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면 그러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업이 생각했던 10년 묵은 난제들을 AI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은 상대적으로는 단순하지만 사람의 시간이 많이 드는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빠르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이오 리스트나 설계도 도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많은 시간을 쏟아내고 있는 영역인데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인공지능을 빠르게 적용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ROI를 창출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용 인공지능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챗GPT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죠. 실제 산업에서는 어떤 도메인의 전문 지식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도메인의 전문 지식을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실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도메인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매뉴얼이나 문서 아니면 도메인 전문가의 지식을 데이터화해서 학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도메인 전문가들의 개입을 어떻게 인센티바이즈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6월이었죠. 오픈 AI의 수장인 샘 알트만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The Gentle Singularity라고 하는데요. 싱귤러리티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기술의 특이점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급격히 빨라져서 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그 시점을 싱귤러리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은 이제 자신의 블로그에서 The Gentle Singularity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싱귤러리티가 지금 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뭐 2025년 6월 11일 싱귤러리티 도달했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의 싱귤러리티에 도달해 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싱귤러리티에 도달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를 보고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과연 3년, 5년 뒤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뀔까? 우리 제조기업들, 우리 군 그리고 많은 어떤 산업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사무실에 나오게 될 거고요. 생산 현장에 가게 될 거고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미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3년 그리고 5년 뒤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은 1이 아닌 3, 4, 5 아마 100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마키나 락스는 인공지능을 통해 한 사람이 100명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사례들이 이러한 미션을 이뤄내기 위한 어떤 저희의 작은 노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